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10월 24일 일요일 오늘 주말 주식 시황에서는 내일 이후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그 테마라든가 또는 그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제일 핵심으로 이번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는 다음 다음 주에 10월 28일에 대통령의 유럽 순방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도 소형 원전과 또 최근에 화이자라든가 모더나 이쪽 그 두 개 기업이 mRNA 코로나 백신을 기술을 독점하면서 문제가 되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의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위탁 생산 능력이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빠르게 기술을 이전해서 위탁 생산을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지금 그러니까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도 코로나 백신의 위탁 생산 여부가 다음 주에 그 관련 기업들이 주가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서는 일단 그 SMR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코로나 백신의 위탁 생산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 좀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 포인트를 맞춰서 매매를 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소형 SMR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주부터 이런 그 유럽 순방 계획이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었죠. 어제 이제 두산중공업이 장중에 24,000원까지 반등을 했다가 주말에 소폭 조정하면서 마무리되기는 했는데 주초에 다시 강세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다만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좀 대형주이다 보니까 또 공매도도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탄력이 지난번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SMR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또 대선 후보들, 여당,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세 번의 그 토론을 마치고 나면 곧바로 어, 그 투표 과정을 거쳐서 조기에 11월 5일이면 새로운 그 국민의힘 후보도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은 여야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대선 시즌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대선의 시계도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은, 빠르게 지금 시계추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SMR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그 발언권이 세지면 세질수록 원전에 대한 재가동의 그 분위기가 더 팽배해질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특히 이제 유럽 이쪽에서도 SMR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일관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을 모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아무래도 대형주고 전체적인 주식수가 5억 주가 넘다 보니까 지난 봄에 우리가 그 강세로 전환했던 이런 탄력을 조금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장중에 기습적인 반등과 조정을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주가가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단지 제일 여기서 대형주들한테 항상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공매도 수량이라고 하는 점. 아무래도 최근에 그 일부 대형주들, 2차 전지 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그
셀트리온이라든가 이런 또 삼성전자 이런 종목으로 공매도가 확산되다 보니까 주가 지수 자체도 지금 박스권으로 3천 언저리에서 박스권으로 돌고 또 대형주들이 수익이 잘 나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할 것은 항상 고점의 추격 매수는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 그에 비해서 이 공매도를 피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중저가 쪽으로 매수가 확실히 주가 탄력이 좋은 것도 그런 맥락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 한전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원전하고 관련되면 항상 거론이 되는 대원전선, 대한전선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확연하게 2,200원에서 2,500원 요 박스권의 흐름이 전개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원전의 중요성이 강조될 때마다 외국인의 매수가 대한전선도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 측면들. 그리고 아무래도 이 대원전선이라고 하는 종목도 2,000원 미만에서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개입되는 그런 종목으로 알려져 있죠. 최근에 보면 다소 바닥권의 수익률로는 안전성이 대원전선으로 외국인 매수하고 기관들이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 측면. 아직 여전히 거래량이 그 바닥권에 맴돌기는 하지만은요, 대선 국면하고 맞물려 가지고 조금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대원전선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소형주 중에서 우진이라고 하는 종목도 여전히 주가가 지금 고점 12,000원을 피크로 해가지고 1,200원에서 행보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지금 거래량도 바닥권에 머물러 있고요. 우진하면 아무래도 원전용 정밀 계측기기 공급하는 그런 회사로 일반인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종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주가도 지금 9,000원 미만대에서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도 들어오고 단기적인 주가 탄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중저가 쪽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일진 파워라고 하는 종목도 최근에 탄력이 좋게 상승을 했다가 주가가 많이 좀 조정을 받았죠.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더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킬 거로 생각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에너테크라고 하는 종목 단기 급등 국면이 나왔고요. 지난번에 우익꼬리가 길게 올라갔다가 당일 조정폭이 좀 크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 장중에 반등하는 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지난주에도 15,500원대까지 지난 주말에 15,500원까지 급등했다가 거래량이 1,100만 주 정도 이루어졌는데요. 조정 시에 짧게 매수하는 그런 전략들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서전, 기전, 보성, 파워텍, 한신기계, 특히 이제 이 중에서 한신기계가 냉각기의 그 컴프레셔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주가도 비교적 뭐 4,000원대면은 그렇게 강한 그런 비싼 가격대도 아니고요. 지난번 장중에 4,500원까지 급등했다. 약 10% 정도 조정을 한 그런 상황이어서 SMR 관련주로는 대략 이렇게 탄력이 좋은 중소형주 쪽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SMR 이외에 이제 우리가 이번 그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서 제일 핵심으로 다뤄질 것이 화이자 모더나 코로나 백신 독점과 관련해서 이 부작용들, 특히 최근에 화이자의 갑질 계약 논란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백신을 권력으로 이용해서 막당한 그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 점. 그, 화이자만 해도 올 한해만 약 39조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 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백신의 독과점을 빨리 해소해서 백신 위탁 생산 능력이 있는 한국 같은 곳에 그 미국이 기술을 빨리 이전을 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mRNA 백신의 위탁 그 문제가 더 강력하게 대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이제 핵심 종목으로 아무래도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중요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지난 주말서부터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뚜렷하게 개인들은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85만 원 여기서부터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다음 주 초반에 또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증시에서 새롭게 코로나 백신의 mRNA 백신 위탁 생산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어, 기존에는 그 원액을 갖다가 국내에서 병에 담는 그런 아주 초보적인 기술 문제로 인해서 다소 실망매들이 모였다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을 이전받아서 생산을 하는 그런 것들도 논의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마찬가지로 이제 셀트리온이라든가 이런 건 치료제로 바닥권에 근접이 돼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될 그런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 쪽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바이오 관련주들이 고점에서 조정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순환매 정도를 고려해 볼 때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인데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그 위탁 생산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연제약 같은 것이 지난번에 7만 7천 원까지 갔다가 주가도 조정을 거쳤고요. 지난번 5만 원을 횡보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주가가 급락했다가 다시 한번 장대 양봉으로 반등하게 된 계기가 그 우리 국내 최초 차세대 키메라 항원 그 수용체 개발 수식으로 상한가를 기록하고 주가가 지금 그 현재 5만 원, 5만 4천 원 요 부근대에서 장중에 큰 폭으로 반등을 하면서 횡보 양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연제약 같은 아무래도 이제 국내 위탁 생산의 최고의 그 설비를 갖추고 있는 이연제약 이런 종목들의 중요성이 좀 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최근에 이제 신용 부담이 다소 좀 늘어나는 이런 측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매도들 조금 늘어났다고 하는 측면들은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와서 개인들의 매수 비중이 적극적으로 많이 이연제약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연제약이 아무래도 위탁 생산하고 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낙폭과대 종목으로 마찬가지로 거론이 됐던 서린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낙폭과대로 관심을 받을 만하다. 지난번 4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너무 많이 하락한 그런 측면들이 있죠. 서린바이오 같은 것도 최근에 들어와서 일단 바닥권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거든요. 다소 개인의 신용 비중이 9%에 이르기 때문에 담보 부족성 반대 매물이 장중에 출회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점. 단기적으로 이런 매물들이 극복이 되면 서린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단기적인 급반등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죠. 또 마찬가지로 위탁 생산 업체 중에서 한국 BNC 같은 종목들도 차트상으로 볼 때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그 설비가
좀 mRNA 백신에 필요한 폴리머라제 생산 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 상반기 실적 호전과 더불어서 주가가 고점에서 조정도 크게 받았고 일반인의 관심이 많이 집중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또 한 종목을 이야기하자면 한국 파마도 들 수 있겠죠. 한국 파마도 주가 고점 대비 조정이 많이 이루어졌다 하는 측면에서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소형 SMR과 mRNA 백신 위탁 생산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 백신 위탁 생산과 관련해서 관련주로 분류됐는데 주가가 많이 하락한 이런 종목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것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요. 내일 매매에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